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 두 개만 보고 또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 3개 정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297페이지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22번 꼭 이런 형태가 이제 가장 어렵게 저게 이제 박스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22번처럼 꼭 이런 형태로 이제 형태를 거의 정해놨습니다. 한 문제가 꼭 나올 거다. 자, 먼저 교재 297페이지 보실까요? 자, 먼저 21번도 요것도 이제 26회 때 기출문제니까 한번 간단하게 이 정도로 이제 틀린 것은 요건 이제 간단합니다. 근데 22번처럼 옳은 거 꼭 신고서 작성입니다. 신고서 작성해서 시공국정에다 내야 그래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한 문제가 매년 저 제목으로 꼭 나옵니다. 자, 먼저 21번도 한번 와보실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설명 중에서 이제 틀린 것은 뭘까요? 꼭 이런 것들은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제 공법 배우실 건데 아파트 자, 이제 사업하고 나서 아파트 받을 건데, 여기도 이제 꼭 주의하실게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집, 이제 무장은 이제 심하게 안 할 건데, 빈집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는 사업시행 인가였습니다. 꼭 시기가 완전 달랐습니다. 여기는 관리처분, 저기서 이제 동호수 지정해서 너 몇 동, 너 몇 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입주권 받게 될 겁니다. 이제 들어갈 거야. 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인가로, 자, 그럼 이제 집 받았다. 신고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계약서 쓰면 여기서 60일 맞춰서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맞죠? 지위도 맞습니다. 세 번째 지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계약. 두 번째는 공급 꼭 고기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바로 지위계입니다. 한 3년 후에 받을 건데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건축을 누가 개업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2번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왜냐면 거기에 임목이나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 것들은 돈 있어도 산다 안 산다 안 산다입니다. 나 땅 살 거요, 아파트 살 거요, 그럴 겁니다.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을 신고한다. 꼭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오게입니다. 옆에 볼까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거래신고라고 안 했습니다. 무슨 신고?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만 그런 것들만 신고 대상이 된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번도 자꾸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꼭 울고 먹습니다. 계속 여기도 헷갈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가요. 자, 부동산 거래신고. 거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리고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다 즉시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법이 즉시라고 했습니다. 확인한 후 그리고 신고인한테 신고필증을 줄 건데요. 자, 그 신고필증 바로 등기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언제라고요? 지체 없이 여기다가 7일이나 즉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법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체 없이 약간 시간 좀 달라고 합니다. 한 2, 3일 줘. 그러니까 여기다 즉시 그래도 안 됩니다. 즉시 발급 말고 지체 없이. 처음에 법은 즉시 그랬었다가 중간에 또 요걸 바꿨습니다. 아주 표도 안 나게 합니다. 지체 없이가 맞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보실까요? 여기도 정말 치사할 건데 저거 기출문제였습니다. 거래신고를 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신고서에다가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여기는 뭐 서명 미스는 아닙니다. 요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안 낼 건데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는 또 오류도 될 것 같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실까요? 요거 정말 표도 안 나죠.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이게 맞겠냐고. 왜냐면 물건이 여기 옆에 대전에 있으면 세종시에 중개사무소가 있으면 어디다가 신고할 거입니다. 그러니까 물건하고 부동산하고 사무소가 다를 수 있잖아. 그입니다. 우리가 중고물건 중개하니까. 그거 맞습니까? 안 맞아. 그냥 세종시 물건이면 맞습니다. 근데 다를 수 있잖아. 뭐라고요?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부동산. 정말 이런 거 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21번 요거 기출문제인데 요것도 틀려라 하게입니다. 정말 답이 안 보였을 겁니다. 4번은 꼭 맞는 것 같다. 다른 놈 찾아봐야 답이 나오냐고 합니다. 뱅뱅 돌다가 엄한 놈 찍어가고 틀리고 시간 빼앗기고 틀리고 이러면 정말 황당할 겁니다. 4번 여기는 부동산입니다. 정말 저거 표가 안 나갑니다. 차라리 주소지 그러면 금방 알 겁니다. 서울 양반이 와서 세종시에다가 땅을 사면 서울다가 신고 안 합니다. 그건 아는데 사람 안 따는 건데 아는데
중개사무소도 안 따라간다. 그래서 뭐라고요? 부동산. 정말 길목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답노트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그래야 됩니다. 신경 안 쓰면 표가 정말 안 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었었고요. 그리고 5번을 보실까요?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 공인조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여기다 이제 중개보존도 대행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금방 보여입니다. 자격증 없는 것들은 아예 신고도 못하게 합니다. 그입니다. 네가 어딜 나가? 고소리입니다. 자, 위임을 받은, 옛날에는 무슨 고용신고된 그랬는데 지금은 위임을 받은, 고용신고 안 돼도 위임만 받으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누구 거래신고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대행. 그러니까 제출 대행은 누구만 한다고요? 소속만. 자격증은 소속만 됩니다. 중개보조는 신고한다 못한다? 못한다. 대행 못합니다. 그것도 떠낼 거다. 됩니다. 아무나 보내지 말어 주의를 넣으셔야 됩니다. 5번 여기는 맞았고 정말 4번 표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번 이런 형태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꼭 부동산 거래신고는 하나 제발 틀려주세요. 이러면서 아예 내놓고 엄청 어렵게 냅니다. 저 1번 같은 공급 아마 저거는 이제 오래 가면 분명히 틀렸을 겁니다. 이건 계속 맞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꼭 바꿉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정말 아주 제일 잘 만들어 놓은 문제 같습니다. 거래대상 종류가 공급, 우리 프린트를 많이 봤었고요. 거기 가로에 분양, 또 옆에 이제 분양권하고 입주권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어쩔 거요? 포함을 할 거요? 제외를 할 거요? 분명히 바꿔서 넣을 겁니다. 요거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볼 겁니다.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 게입니다. 따끈따끈한 아파트 반내 게입니다. 그리고 물건별 거래 가격에다가 실제 거래 가격에 그리고 부가가치세 한 10%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한다고요? 포함한 거죠. 여기다 제외. 정말 표도 안 납니다. 분포 정말 안 되면 무슨 분포 이렇게라도 자 앞글자 좀 따놓으셔야 됩니다. 분양권은 포함의 거입니다. 여기다 제외. 그럼 금액 안 맞고 신고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난리 나고 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함을 시키라는 겁니다. 금액을 적고. 근데 만약에 이제 분양권 입주권이 아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물건이다 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받을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물건을 또 포함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그러니까 이거 크게 나누셔야 됩니다. 앞쪽에 분양권 입주권만 포함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라고요? 제외해. 나머지는 제외. 지금 현재 우리 학원 같은 건물 있으면 그거는 부가가치세는 빼라 그입니다. 분양 받을 거 입주할 거 그런 것만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해라? 제외해라. 자, 뒤에는 또 문제 갖고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2번 여기도 이제 저 집합건축물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연면적이라고 해놨습니다. 아주 황당하겠습니다. 보시니까 2번 자,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적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면적에 집합건축물 그럼 아파트 열릴 거입니다. 그러면 301호 그러면 거기만 자기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면적 어떻게 적을까요? 근데 연면적을 아주 큰일 난리가 나겠죠. 101호부터 저기 20층까지 모두 세대에서 다 적어왔습니다. 세종시장이 그거 받고 딱 쓰러질 겁니다. 연면적 아니죠 게입니다. 그게 다 네 집이요 그럴 겁니다. 2호는 면적 말고요 뭐라고요? 너 살고 있는 거 네 살고 있는 301호 1004호면 1004호 그거 하나만 입니다. 또 그 옆에 또 공용면적 이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전용면적이 맞습니다. 전용면적을 적는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2번 엉뚱한 소리죠. 그리고 집합건축물이 아닌 것들이 연면적이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도 틀렸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요거 보실까요? 요때는 이제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요거 이제 만들어 본 것 같은데 3번 볼까요? 조정지역 안의 소개입니다. 지금 요걸 보셔야 됩니다. 조정이래요 게입니다. 조정입니다. 여기다 투기지역 그래도 안 됩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요?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그리고 실제 거래 금액이 또 이제 여기다는 3억, 요거를 6억이라고 속이거나 근데 저기도 하나 더 틀린 게 있습니다. 3억을 뭐 한다고요? 초과가 아니라 이상. 여기 완전 지뢰밭입니다. 조정지역 벌써 틀렸고 투기지역 거래가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 그리고 또 공시가격 그럴 겁니다. 말고요. 뭐 정부세냐 그럴 겁니다. 공시가격 말고 실제 거래 가격 웬만하면 다 신고하게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6억이었습니다. 그것도 초과였습니다. 얼마라고요? 3억. 그리고 3억 옆에 초과라고요. 뭐라고요? 이상입니다. 3억도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문장만 딱 빼갖고 3억은 신고 안 한다. 한다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종시 다 걸립니다. 그리고 거래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그리고 입주계 신고서가 따로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서 작성사항에 해당한다. 그죠? 맞죠? 여기 이제 여기는 완전 틀렸습니다. 조정적 틀렸고 3억 초과도 틀렸고 입니다. 완전 이상해. 3번 요거 X 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꼭 만들어 놓을 거고요. 저거 아직 안 나온 문장인데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3번 요것도 X. 그 다음에 4번 요건 정말 더 표가 안 납니다. 요것도 출제 1순위. 1번하고 4번은 특히 무조건 출제 1순위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종전 부동산 나는, 우리가 이제 공법을 모르면 요것도 어디가 틀렸는지 정말 여긴 생각 안 납니다. 아마 머리를 다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종전 부동산은 분양권. 근데 분양권에 종전 부동산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이 안 됩니다. 종전 부동산은 분양권 말고요. 입주권.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 완전 다릅니다. 입주권은 저기요. 분양권은 저기 옆에서 살다가 나 친구하고 같이 살래? 우리 아파트 때려 붙는 데입니다. 여기는 이제 분양권이 아닙니다. 종전 부동산 나는 뭐만 적는다고요? 입주권 그래야 됩니다. 입주권의 매매 경우만 작성하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맞습니다. 거래금액 나는 쭉 뒤에는 맞는데 뭔 분양권이 종전 부동산 있거냐고 합니다. 대지권. 그리고 건물 그거 권리가격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더 낼 돈, 그런 것들은 입주권에 있는 거지 분양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양권 입주권도 아직도 모르니 그럴 겁니다. 그래갖고 실무하겠냐 그럴 겁니다. 자, 4번 X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 볼까요? 꼭 우리 시험 문제들 가보면은 마지막에는 꼭 제재 갖고 약올리면서 꼭 제재 물어봅니다. 5번 거짓인데 개업 공인주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했을 때 얘는 금액으로 뭘 따질 건데 갑자기 500만 원 신고 안 했을 때, 그리고 거짓 신고 요구, 그리고 무슨 조작, 그리고 외자료, 이런 것들이 바로 500. 자, 여기는 500 아니죠, 게임입니다. 뭐라고요? 5%. 그죠? 금액으로 취득 가격의 5%. 옛날에는 취득세 3배였는데 지금은 취득 금액이 5%, 100분의 5개입니다. 2억이면 1000만 원이요. 이렇게 맨날 봤었던 금액으로 따집니다. 5%. 취득 금액이 5%입니다. 5번도 또 틀렸고입니다. 정말 여기는 22번 저런 거 오류도 반드시 나온다고입니다. 아주 내놓고 틀려라 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됩니다. 고정되는 건 이제 298페이지 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고, 그 다음 이제 허가까지 한번 봐야 되고, 여기는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저것도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요건 정말 그냥 줍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298페이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올 건데, 바로 이제 여기 이제 298페이지가 이제 바로, 자, 저번에가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부동산 거래신고, 이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입니다. 부동산 취득 등, 바로 이제 취득 등의 신고입니다. 여기도 이제 말만 신고인데 신고 말고도 허가도 있고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신고하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신고계입니다. 자, 신고를 먼저 해라. 자, 먼저 사전은 아니고, 자, 먼저 언제, 자, 계약 체결하고 나서 이제 언제, 그리고 뭐 60일, 6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 여기서 이제 계약이었을 때는 뭐 해라? 신고를 해라. 그리고 이제 먼저 첫 번째 계약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 외. 자, 올해 이제 계약 외가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아주 꼭 나올 정도로 계약 말고 계약이 아닌 것들, 여기는 청약과 승낙입니다. 자, 뭐 합의를 봤을 때입니다. 청약 들어오고 알았어 이렇게 승낙하는 계약. 그리고 이제 계약 외에는 청약과 승낙 자체가 없습니다. 뭐 상속이나 경매나 판결이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자꾸 외국인 들어오면서 딱 2분의 1 이상만 되면 외국인, 그러면 계속 보유하고 싶니? 그러면 계속 보유 신고를 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 3개. 여기서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건데, 요놈이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매매나, 그리고 여기 중에 꼭 적게 매매나 증여 같은 것들, 이렇게 증여, 여기 이제 증여가 들어갑니다. 증여 같은 것도 완전히 여기도 이제 계약이니까 요 매매나 증여 등 신고를 하라고, 그냥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여기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증여 등, 여기는 취득, 이렇게 취득이라고 합니다. 거래라. 왜냐면 증여가 있으니까 이제 거래라고 안 하고요. 이거 돈 주고받는 게 아니라 너 가져.
이런 거니까 외국인이 그래서 취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취득, 여기다 이제 거래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하십시오. 취득 신고라고 합니다. 취득. 우리 내국인은 거래, 거기는 매매 하나였고 여기는 증여도 들어가기입니다. 교환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취득했을 때 뭐해라? 신고해라. 자, 주는 시됩니다. 그리고 자, 계약 후에 여기는 정말 꼭 물어볼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상속은 계약 안 적용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외국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경매로 또 이제 경매, 꼭 경매에다가 얼마, 여기다 이제 좀 더 기간 써볼 건데 60일 잡고 이런 소리 합니다. 경매는 얼마? 자, 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 그래서 이제 형성 판결로 이제 소유권을 막 취득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행 판결 이런 거 말고 계십니다. 판결. 그다음 이제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으로 이제 판매권. 자, 법률 규정으로 판매권을 행사했을 때입니다. 다시 이제 사온다는 그 판매권을 뭐 있을 때 행사했을 때 여기서 이제 기간이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계약은 언제로부터요? 여기도 계약 체결입니다. 계약 체결로부터입니다. 체결일 잔금 그러면 안 됩니다. 체결일부터 이제 얼마라고요? 60일.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왔을 때는 여기다가 취득일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습니다. 취득일. 근데 취득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취득일은 잔금 치렀을 때 우리가 취득, 우리 뭐 세법 등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취득. 여기는 10% 받는다입니다. 안 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부터 이제 얼마 60일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하고 똑같습니다. 외국인도 체결로부터 10% 받았을 때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꼭 물어보는 얼마 6월. 자, 여기는 아주 기간 넉넉하게 줍니다. 6월. 여기다가 3월도 한번 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고요. 또 여기다 1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넉넉하게는 시간 안 줬다고 합니다. 6월, 60일, 6개월. 그리고 저놈도 얼마? 이것도 이제 상황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 앉다가 외국인 자꾸 들어온다. 돈이 자꾸 들어온다. 임원이 자꾸 들어온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물어보고요. 자, 그러면 외국으로 바뀌었다. 변경됐다. 그러면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뭐 해라? 신고해라. 요것도 얼마라고요? 계약부터 6월. 요것만 60일. 요거는 6월. 자, 꼭 나오니까 기억을 꼭 내십니다. 6월 2일 내에. 그리고 신고하십시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신고를 안 했을 때 보실까요? 자, 신고 안 했을 때 이제 제주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금액을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외국인한테는 또 500이 없어. 아주 넉넉하게 시간 주면서도 외국인이 또 봐줍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내국인하고 다르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또 벌금 이렇게 내본 적 있습니다. 아주 별놈 소리 다 합니다. 과태료. 여기는 게을러서 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 벌금은 징역 친구입니다. 뭐 교도소 갈 뻔했다가 안 갔다 그런 거 아니고요. 태만이 했다고 합니다. 저 60일 안 지켰다고 합니다. 여기는 과태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얼마라고요? 10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마 여기다가 이제 벌금 그랬을 겁니다. 100만 원 이하의 뭐라고요? 과태료. 이미 기출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소법이도 얼마? 6개월짜리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는 100만 원. 또 여기다 300이고 여기는 500이고 아주 솔솔 쓰고 계십니다. 여기는 300이고 여기는 100이고. 자, 그다음 이제 허가 쪽으로 가보실까요? 자, 두 번째 허가 받아라. 요 허가 안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무효로. 자, 이 정도로 이제 뭐 효력을 발생한다? 아니다.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 불허가라고 해서 이제 허가를 내줄 건지 아니면 또 불허가 처분을 할 건지 이것도 다 시험 문제 나오고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또 7일 그리고 14일 그래도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에 허가를 내줄 건지 불허가 처분을 내줄 건지 정말 엄청 고민하나 봐. 좀 보름입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군사. 자, 우리 시험 문제도 다음 중에서 허가 받을 지역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사, 그리고 문화, 그리고 이제 환경.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군사, 문화, 환경에서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자, 먼저 첫 번째 군사는 군사기지개입니다. 군사기지개입니다.
군사기지도 뭐 받아라? 왜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북한하고 정면으로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입니다. 거기 대포를 쏠지 모르니까 군사기지에서 외국인 토지 취득한다고 안 샀으면 좋겠다. 허가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허가는 재량이 있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신고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시설을 보호하겠다는 군사시설 보호구요. 이거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떼보면 거기 나온다는 겁니다. 군사시설 그리고 보호구역. 집 짓기도 어렵고입니다. 군사시설만 보호한다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요거 신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먼저 사전에 허가 받아 주셔야 됩니다. 문화는 이제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라고 뭐 예전 흔적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통 건축물 이러면 안 됩니다. 지정문화재 여기도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또 이쁜 걸 알아갖고 여기서 내국인, 외국인이 바로 문화재를 취득하겠다는 겁니다. 안 샀으면 좋겠다입니다. 내국인 취득하면 관리가 편한데 여기는 관리가 곤란해진다입니다. 맨날 통역이나 데리고 다니고 귀찮아 죽겠니? 그럴 겁니다. 그리고 환경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허가 받을 적은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요즘은 잘 안 낸 것 같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꼭 잊어먹을 마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생태 그리고 경관. 자, 무장 안 바꿀 거니까요. 뭐 생태 경관 보전 이런 소리가 나왔을 때 생태 경관을 보전하겠다는 지역. 여기도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렇게 국도에서 많지 않을 건데요. 여기도 이제 허가 받아라. 요런 데는 정말 환경이 아주 끝내줄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지도 않을 건데입니다. 개발 안 되면 사지도 말아야 됩니다. 네, 요것들이 그냥 이쁜 건 알았고 이제 보더니 짓는 나라 없다고 꼴쳐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거 사겠다고 난리 부르스. 우리는 얼른 팔아먹고 이제 개발도 안 되겠지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요거는 허가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야생입니다. 야생. 요것도 예전에 무슨 야생 동물 그랬는데 지금은 야생 생물. 그리고 특별, 저기 뭐 창녕의 우포늪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특별, 자, 어딘지 얘기는 안 물어볼 건데 특별 보호, 자, 정말 특별하게까지도 보호하겠다는 구역. 여기도 뭐 해라? 허가 받아라. 근데 꼭 저렇게 자연환경 있다 없다. 여기 이제 자연환경. 문일만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군사 그리고 문화가 들어가는데 환경에만 붕어빵에도 붕어는 없다고 했습니다. 딱 환경만입니다. 환경에는 뭐가 없다고요? 환경 없다. 그러니까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렇게 환경, 하여튼 환경에는 뭐가 없다? 환경 없다. 주셔야 됩니다. 없잖아요. 두 개.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아니다. 입니다. 여기는 무늬만 환경입니다. 보전지역, 우리 공법에서 도관농자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역은 뭐 받는다? 허가 안 받아요. 허가 안 받습니다. 요놈은 그냥 신고만. 요거는 신고만 해주면 되지. 요거는 허가받을 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것도 꼭 내볼 것 같다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재가 뭐라고? 제재 아주 2년 전에 오고도 못 쓴다. 얼마라고요? 2년. 아주 외국인한테 2년 전년 해도 모를 거예요. 2년 이하에 뭐라고요? 징역. 근데 아마 욕하면 알아들을 거입니다. 외국인 뭐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 욕부터 배울 거니까 우리 장난으로도 맨날 욕하잖아요. 이제 쟤는 그냥 요거도 먹고도 막 좋다고 웃을 겁니다.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라고요? 2천. 아주 쌍욕을 날린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다 공시지가 그러지 말고 그거는 토지거래 허가. 2천만 원 이하에 뭐라고요? 벌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효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허가도 엄청 불허가 처분도 엄청 길게 기간도 아주 엄청 길 거고요. 그리고 허가 안 받으면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라 뭐라고요? 징역벌금 형사적인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콩밥을 먹여줄 거예요. 아주 2년 전이라고 교도소 보낸다는 게 바로 여기는 허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면 아예 그냥 충분할 정도로 요 정도가 외국인 부단 취득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 문제는 아주 좋은 건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요게 이제 작년도 문제가 23번 나왔고 그리고 뒤에가 조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자주 나왔을 겁니다.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혹시 하게 되면 취득신고를 또 해야 되겠냐고 합니다. 안 해. 의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 먼저 이런 문장 꼭 자주 내니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내용입니다.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꼭 요 제목으로 하나, 옳은 거 그리고 틀린 거 이런 식으로 꼭 하나가 나옵니다. 아마 올해는 옳은 거 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요즘 아주 매년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우리 내국인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거래 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을 해서 됩니다. 거기도 부동산 매매, 그러면 그냥 내국인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고 날짜도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때 앞서 금방 보셨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도 부동산 취득 신고, 이건 취득 신고라고 합니다. 취득 신고를 또 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의제가 된다 라고,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의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같은 거 이제 2번 안 속였는데 경매인데 여기다가 이제 60일 아니면 3개월 아니면 또 1년 이런 식으로 또 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4번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 뒤에 많이 보니까 외국인으로 변경되면은 계속 보유를 하려는 경우는 무슨 신고해야 된다? 계속 보유 신고 얼마이냐라고요? 6월. 그 날짜를 갖고 맨날 받고. 그리고 5번 예전에 잘 안 내던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한데도 자꾸 내네요. 자본금도 들어갑니다. 2분의 1 이상이면은 이거 다 초과그러면 안 되고요. 2분의 1 이상이면은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 네, 요거 자꾸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자꾸 낸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라고. 자, 작년도 문제는 1번이 바로 정답.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일 거 이제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뒤에 좋은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24번은 답만 얼른 점검하고 한번 가볼까요? 야, 저렇게는 안 내봤는데 요 쌍욕을 날린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인데 설명한 건데 틀린 것은 뭘까요? 한번 3번 쪽으로 와볼까요? 외국인 등이 특례에 따라서 이제 자꾸 저렇게 숫자를 바꾸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년, 요거 맞네요. 2년 전연하니까 2년야의 징역. 근데 갑자기 3천이래요. 3천 있다 없다? 없다. 얼마다? 2천. 자, 2천입니다. 2년에 2천. 요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번째 평범하고, 5번도 평범하고, 전달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25번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한번 간단하게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라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요거 한번 기출문제 비슷하게 나왔는데 아주 어려웠습니다. 한번 2번 볼까요? 경매는 6월인 거 금방도 봤고 근데 2번 60일이 틀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가 틀렸냐고 요거 정말 틀린 구석이 없어갖고 요거 기출문제 유사하게 나왔을 때 아주 어려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는 때에는 부동산 등의 여기입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취득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계약 체결하고 취득은 완전 다릅니다. 취득은 잔금 치렀을 때 완전 다 끝났을 때 취득. 정말 저렇게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계약 체결일. 정말 거기는 생각도 아예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도 못 해봤을 겁니다. 취득일 말고 뭐 잔금 다 취득하고 나서 그리고 60일 이내는 하고 이미 늦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취득일 말고 계약 체결 10% 받을 날짜 거기서부터 신고를 해야 된다. 60일이 맞으니까 아예 맞을 거라고 생각을 아예 했었지 틀렸을 거라 아주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2번이 바로 틀렸다. 꼭 길목을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좋은 문제는 한 몇 번씩 울고 먹습니다. 또 헷갈려. 누구든지 다 헷갈려.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26번 이런 형태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예전에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자주 안 나와. 허가는 요거도 먹고 교도소 가고 그리고 재량이 있으니까 허가 안 내죠. 그리고 허가도 엄청나게 보름 만에 허가 불어가. 허가 나오면 좋겠지만 보름 만에 불어가. 그럼 아주 황당할 겁니다. 다른 물건 찾으려니까 또 없고 그러면 욕 뒤지게 얻어먹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인데 아닌 거래요. 아닌 것을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걔 또 인 거 찾아가고 답이 있다고 정답 이러면 아주 환장할 겁니다. 갑자기 이제 시험장에서는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미쳤지 그럴 겁니다.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가 이제 쉴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와갖고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 볼까요? 자, 기업번에 공원보호구역, 공원보호구역 있다 없다? 없다. 벌써 정말 답은 기업번. 자, 기업번 근데 기업번은 의미가 없네. 다 들어갔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미음 번 보실까요? 근데 아닌 걸 고르래요. 아닌 거. 미음 번은 생태 경관 보존적. 자, 앞쪽에 있는 법은 안 틀리가 아니까 생태 경관 보존적. 맞아요? 틀려요? 들어가. 그죠? 환경에 들어가. 저거 아주 환경이 아주 끝내줄 거예요. 딱 두 개. 생태하고 야생 주하셔야 됩니다. 자, 뒷번에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 다음에, 미음 번에 보시면 군사기지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지금 이제 뭐, 니은 들어가고, 디귿 들어가고, 이러면 다 틀려입니다. 지금 저놈들 다 틀리게 생겼습니다. 2번부터 줄줄이 지금 틀리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음번 보실까요? 미음번에, 여기는 바로 이제 지정문화재 거기 있네요. 지정문화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럼 누구만 안 들어간다, 여기? 자, 지역이 아닌 것은 첫 번째, 그죠? 기억번. 첫 번째, 기억번. 답은 이제 바로 1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27번 같은 게 이제 올해는 이렇게 옳은 거에서 조금 좀 까탈스럽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거. 자, 이런 형태도 정말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꼭 옳거나 틀리거나 하면서 이제 작년도에 틀린 거 나왔으니까 올해는 옳은 거 나올 거예요. 정말 꼭 그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읽어볼까요? 뭔 3개월이 나온대요. 여기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3개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이래요. 변경계입니다. 그러면 계속 처음에는 2분의 1을 아니었다가 자꾸 사원 들어오거나 자본금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으로 계속 뭐 하려면 보유하려면 두 번째 줄을 딱 중간에 계속 보유입니다. 그러면 변경된 날로부터 3월 아니죠. 얼마 있느라고요? 6월입니다. 6개월. 여기다 2년 그래도 안 되고 60일 그래도 안 되고 저렇게 3개월 그러면 더 안 되고 게입니다. 3개월에 의리가 있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자를 잘 봐봐 게입니다. 이런 것들 딱 여기는 뒤통수도 맞습니다. 과태료 얻어맞는 거 맞는데 누가 때리겠냐고입니다. 요즘은 저렇게 자주 냅니다. 자, 부동산 등에 그리고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해요. 과태료 부과인데 누가 부과한다고요? 국장 말고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 요것도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래야지 뭔 국토교통부 장관 나란 일도 바쁜데 신고 받아주시는 분입니까? 허가 받아주시는 분도 아니고 계십니다. 국장이 틀렸네요. 입니다. 2번 같은 부장이 딱 당하십니다. 국장 말고 시장, 군수, 구청장 제일 쫄다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경매로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경매는 6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뭐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얘기하라고 2번처럼 얘기하지 말고 신고를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죠. 경매 맞고 6월 맞고 시장도 맞고 정답 몇 번이다? 3번. 요 3번이 바로 정답. 그리고 4번 볼까요? 또 나왔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등의 저 끝으로 가볼까요? 부동산 취득의 신고를 또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취득 신고를 또 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미 의제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 포함돼서 다 했는데 왜 또 해? 그입니다. 여기는 재탕할 필요 없습니다. 4번 연험도 X. 저거 아주 매년 나와. 작년도는 저게 또 정답이었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5번. 저게 왜 또 3개월이래요? 신고 간청을,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여기 바로 국장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종료로부터 얼마 있네래요? 3개월 말고 1개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안 내더니 요즘에는 또 자주 내고 있습니다. 1월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내고, 그 시도지사가 다시 국장한테 내고, 제출하고. 그래서 국가, 전달해서 국가는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고한 내용 그리고 허가받은 내용 도지사 알아라. 그 도지사가 국장한테 너도 알아라. 그래서 아래서부터 전달해서 문장이 꽤나 길 겁니다. 근데 이게 1개월이요. 뭔 3개월이요. 입니다. 거기서 틀렸다. 이런 문제 정말 아주 술제 제1수니까 정리를 꼭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27회 때 나왔던 게 바로 28번 이런 문제. 정말 이거 아주 별표 3개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사원. 그 다음에 옳은 거라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2분의 이상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정말 이렇게 잘 안 내더니 요거 요즘에는 꼭 자주 내고 있습니다.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돼요. 2분의 이상 해당됩니다. 해당된다. 그럼 첫 번째 1번 아주 정확하죠. 맞았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2번 볼까요? 왜 또 30일이 나오냐? 거기 길목을 딱 가서 정확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바로 이제 저렇게 숫자 바꿀 줄 알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 체결을, 그죠? 여기 있죠? 계약 체결을, 아까 취득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계약 체결을 신경 안 쓰면 뒤통수 때릴 거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일입니까? 30일 말고 얼마라고요? 60일. 여기다 6월 그래도 안 되지만 30일 액수 30일 없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3번은 이제 60일 나왔네. 근데 법인 등의 합병 등으로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면은 여기는 계약 외에 왜라고 알려줬구만. 게임입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60일이 아니라 얼마요? 6월. 자, 계약만 60일, 계약 후에는 6개월. 꼭 저렇게 늘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여기는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그리고 60일 이내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신고관청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부동산 등은 자 바로 취득할 때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바로 60일 이내, 그리고 신고관청 아니죠. 누구요? 시장, 군수, 구청장. 바로 이제 여기는 여기는 바로 이제 허마스란 요구청 바로 부동산 등을 이제 취득했을 때 매매 계약 체결하면은 계약 체결을, 그리고 60일 이내에 여기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여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허마스란. 위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가만있어. 취득을 했을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만있어. 60일 맞는데 요거 문장이 좀 잘못 표현된 것 같은데 저기 이제 요것도 좀 잘못되어 있는데 해설을 보게 되면은 조금 잘못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요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장 지금 빼버렸습니다. 여기 요들을 보면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은 여기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뭐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취득 신고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뒤로 한번 해설 한번 보시면 이제 28번에 보시면 요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하면 취득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마 그 문장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요대로 가면 맞습니다. 여기는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하면은 취득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요대로 맞게 생겼습니다. 바로 4번 바로 매매계약 체결하면 계약 체결을 맞고 60을 맞고, 그리고 시군구청이 어차피 신고관청이니까요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하면은 그때는 취득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문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장이 좀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답은 이제 2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이제 안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대한민국 안에 이제 부동산 등을 그리고 가지고 있었을 때 얘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리고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를 할 경우는 근데 신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 달라지면 신고해야 된다 라고 해서 5번은 틀렸고, 요거 조금 4번은 저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게 안 넣었었고 정말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도 또 취득 신고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던 문장인데 여기 문장이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답은 그때도 1번이 맞았었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기출문제도 나왔던 거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바로 27회 때. 그리고 29번 보실까요? 이런 거 정말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부동산 취득 그리고 설명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먼저 첫 번째 생태경관 보존적 내 토지에 관해서 허가권자 허가 없이 요거 생태 환경 들어갔습니다. 체결하면은 그때는 토지 취득 계약의 취득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 맞았다 틀렸다? 그죠? 맞았다. 완전 무효라는 겁니다. 허가 안 받으면 뭐요? 무효요. 그럼 첫 번째 기업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뭐 기업번 안 들어가는 다른 3번부터 5번까지는 다 틀렸어. 1번하고 2번 중에서 답이야. 그리고 이제 니은번 보면 벌써 답이 나오게 생겼어요. 근데 옳은 걸 찾으래요. 니은번 경매로 토지를 취득했는데 60일 이내에 경매가 60일입니까? 틀렸죠? 얼마? 6월. 자, 이렇게 아주 알면은 금방 보입니다. 6월 벌써 틀렸다. 그럼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그러면 요거 맞는 일 볼까요? 상속으로 취득을 하면은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은 맞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맞잖아요.
자, 그럼 이제 답은 몇 번이다? 2번처럼 기억하고 디귿이다. 그리고 또 1번 보시니까 꼭 요겁니다.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은 아까 28번에 4번 요 문장이었는데 거래 신고를 하면은 그 뒤에 이제 그 체결일로부터 부동산 취득 등의 특례에 따라서 체결일로부터 또 60일 내에 신고관청에다 또 신고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건 면제가 된다. 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여기는 기업번하고 디귿번 요 두 개가 바로 여기는 정답. 그리고 뒤로 한번 또 넘겨보실까요? 이제 문제 아주 그냥 기출문제 잘 만들어 놓은 거 그것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6, 27회 때 정말 옳은 거 해서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딱 요거 하나 풀어보시면 웬만한 문제 다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30번. 여기도 취득인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근데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계약 왠데 이제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러다가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입니다. 외국인 등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상속 경매 요거 몇 개월이 돼 상속 경매 보니까 계약 왜 얼마라고 60일 말고 6월. 근데 부동산 취득에는 근데 적용이 안 된대요. 외의 원인에 의한 부동산 등의 취득은 이렇게 취득했는데 경매를 취득했는데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얼마만 신고해야 된다? 6월 넘어가 봐봐 100만원 약과태료가 날아와 라고 문제가 됩니다. 일본 X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엉뚱했고요. 계약이 됐건 계약이 외가 됐건 계속보유가 됐건 신고해.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니까 이제 또 이런 거 정말 매년 나올 거예요. 외국인은 아주 주구장창 내고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요겁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 신고를 또 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건 좀 아주 귀가 아프게 들어봐야 됩니다. 올해도 나와 있을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 저당권 정말 신고하나? 여기다 이제 다른 지상권, 지역권 물어보겠죠. 건물, 대한민국 안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을 할 경우는 외국인 등의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그럼 있습니까? 여지가 없다. 맞죠? 왜요? 매매만이니까. 여기서는 신고에다 그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해석이 좀 어려울 건데 맞습니다. 저당권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몇 번이다? 3번. 그 다음 이제 4번 보시까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이제 설립된 법인 이래도 구성원의 2분의 1 꼭 이렇게 자주 내고 있습니다.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그러면 2분의 1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든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에 따른 외국인은 근데 잘 나가다가 해당하지 않는데요.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딱 반반도 외국인 해당됩니다. 네 번째도 X개입니다. 문장만 길었지 해석이 좀 애매해서 그렇지 어렵진 않아. 5번 볼까요? 전원이 이건 너무 엉뚱하죠.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의 특례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전원인데 2분의 1만 해당해도 해당하는데 왜 또 해당하지 않아?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허가. 근데 허가 문제는 너무 정말 적어갖고 요거는 요대로 가면은 시험장 못 풀게 생겼습니다. 306페이지 보셔야 됩니다. 허가가 또 내용을 들을 게 많아갖고요. 또 어렵긴 어려운데 한 문제가 근데 작년도 문제는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옳은 거 찾아봐 해서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실무 갔어도 허가는 바로 토지거래가 요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토지 거래할 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리고 꼭 돈 되니까 지금 투기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국가가 요거 아주 엄청 좋은 땅이라고 국가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보고 투기해라, 뭐 여기다가 투자해라 그런 소리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매물이 없으면요 경매로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땅은 정말 낙찰 받아놓으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낙찰 받을 때 그냥 한 100% 높게 질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세금 비과세가 없잖아요. 어차피 국가한테 털리니까 높게 써놔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아주 괜찮고요. 국가가 엄청 좋은 땅이래. 지금 현재 투기가 발생하고 있고 아니면 투기가 발생할 또 예정이고 그래서 현재 과거 막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현재 미래 해가지고 지금 현재 투기가 난리 때문에 문제니까 거래할 때는 허가 받아라. 허가 안 받으면 2년 전년하고 여기 이제 전년은 아닌데 여기도 30% 벌금을 가겠다는 겁니다. 땅값에. 공채지가니까 그나마 적지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시험 문제가 지정권자는 누구니? 우리 공 뽑을 때도 지정권자는 누구요? 요거 시험 문제가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지정권자 누굽니까? 자, 옛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랬습니다. 지금은 국장 말고요. 국장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시도지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도지사가, 근데 누구 한 사람 없네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은 지정권자, 허가구역이라고 이렇게 지정한다. 저게 아주 투기가 엄청나게 발생하니까 앞으로는 거래할 때 허가받을 지역이다. 허가 안 받으면 교도소 보낼 거요. 라는 구역을 지정한다는 겁니다. 누가?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주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할 게 이제 둘 이상, 혹시 만약에 둘 이상 시도에 이렇게 걸치면 이때는 누가 할까요? 서울시하고 막 경기도하고 막, 아니면 서울시하고 세종시하고 머리끈을 잡고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만약에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지역이 누구요? 그죠? 여기는 국장, 니네 둘 다 빠져. 머리끈을 잡고 가위바위보 해도 안 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냥 국장이 내가 지정할 거요 라고 해갖고 거기 허가구역이다 라고 지정해 줄 거라는 겁니다. 국장. 근데 만약에 이제 두 번째 동일하면 어떡할 거냐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막 수원, 안양, 부천, 성남 난리가 날 겁니다. 동일한 시도의 일부였을 때, 시도 같은 시도이긴 한데 그 일부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 누구라고요? 그냥 시도지사. 그죠? 네가 알아서 해라. 국장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니네 시도잖아. 그러면 니네 시도지사가 알아서 해 라고 시도지사. 인천이면 그냥 인천에서 알아서 하든지,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알아서 하든지, 대전이면 대전시장이 알아서 하든지 알아서 해라. 요 소리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마 또 요즘은 최근에 허가권자 누구니? 이것도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허가권자입니다. 국장. 나란 일도 바쁜데 시도지사 아니되니까 그겁니다. 누구요? 제일 쫄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부동산, 여기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아니 토지 소재지 그래야 됩니다. 소재지. 누구라고요? 시장. 여기다 중개사무소, 주소지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 우도 제일 편하고요. 시군구가 제일 편하지. 그리고 시도지사, 국장. 우린 그나마 여기 뭐 세종시가 근처에 있으니까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과천청사는 안 돼. 세종시 어디가 있는지도 구경도 못하고 봅니다. 저도 이제 학원 안 내려왔으면 아주 알지도 못했을 건데 뭐 찾아보면 오겠지만 그입니다.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 면적. 여기서 이제 가장 정말 많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거, 이 면적이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면적. 근데 면적에서는 초과를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180 허가를 안 받는 면적입니다. 그 면적을 180.1이라도 되고 181이라도 되고 해야 여기는 허가 받는 거지. 딱 180 여기는 안 받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나눴을 때 도시지역 내와 도시지역입니다. 뭐 공법얘기도 아니고 도시지역 내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 바로 주상공록 이렇게 주상공록 하면서 이제 공법 교수님 얘기하실 건데, 주상공록, 그리고 나머지 그 지역이 아니면 어떡할 거요? 라고 해서 주거,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요거 뭐 면적이 엄청 중요한데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주거지역 얼마래요? 뭐 주거지역에다 막 200이다, 막 180이다, 아니면 100이다,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660도 나올 거고. 주거지역 얼마라고요? 여기는 180제곱미터를 깁니다. 제곱미터입니다. 180제곱미터를 뭐 했을 때, 초과를 했을 때 180까지는 안 받아. 근데 18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허가받아.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은 얼마 돈도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허가받지 말어. 허가구역을 하려도 면적이 180을 넘어갔을 때 허가받으러 와라. 고소리 합니다. 그리고 상업은 얼마래요? 조금 더 커요. 얼마요? 200입니다. 200제곱미터. 요거 한 번 정도 이렇게 주상공로 써놓고 한번 여기 가다가 막히는지, 요건 너무 중요하니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얘도 초과. 그리고 공업적 뭐라고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간다고 얼마라고요? 660제곱미터라고. 660 공장 굴뚝 두 개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60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녹지는 좀 적어요. 요놈 이제 반토막, 얘가 90제곱미터입니다. 요놈보다 조금 더 커. 얼마예요? 100입니다. 가다가 꼭 막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100제곱미터 초과. 여기는 그 밖에 이제 9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도시적 외입니다. 도시적 외에는, 외면 용도로 따져. 용도입니다. 사용 용도. 그럼 여기 이제 도시적 말고 그러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런 소리입니다. 관리지역. 우리 이제 시험 문제가 뭐 관리지역에서 용도가 뭐였을 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많이 썼던 겁니다. 관리지역에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입니다. 공포에서 배웠던 도시지역 말고 나머지 세 개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은 여기는 용도로 따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야. 근데 이놈 임야하고 또 농지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산림이 전국대 몇 퍼센트 차지하고 엄청 많이 차지해. 난 농지. 그리고 농지 임야도 아니면 뭐요? 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1000이 나오고 500도 나오고 250도 나오고. 자, 먼저 자, 임야가 얼마라고요? 요놈이 1000. 요게 이제 1000입니다. 1000제곱미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했을 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리고 농지는 얼마라고요? 500입니다. 500제곱미터를 여기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근데 농지 임야가 아니네. 그 뭐 주거지역 이런 지역이네. 그 뭐래요? 여기는 250.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뭐 도시적에서 주택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말고 관리적에서 주거지역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갖고 아주 팍 쓰러져라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무슨 관리에서 주거지역인데 그래놓고 여기다 180 얘기하고 있으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 그래 입니다. 여기는 25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네 번째 이용 의무. 자, 이용 의무도 꼭 여기도 우리 작년도 꼭 시험 문제 나왔어가 아니라 여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용 의무. 그래서 또 그리고 이용 의무에 따른 기간. 자, 그래서 이제 기간도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년도 있고 옛날에 또 3년도 있었습니다. 2년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4년도 있고. 자, 먼저 첫 번째 2년은 자기 주거용 거주용이라 해도 괜찮고요. 주거용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나 집 지으려고 허가구역인데 그러면 2년만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그다음에 편익시설, 그다음 이제 복지, 뭐 노인정, 애들 놀이터 그런 시설로 토지를 취득했는데 얼마만 쓰면 된다고요? 2년. 그다음 이제 디귿번에 나 농사질래, 농업용 그리고 임업, 뭐 출산업도 다 들어갑니다. 임업 등으로 그리고 사용할 때 이건 얼마라고요? 2년만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로 여기 이제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용으로 우리 이제 그리고 난 처분했습니다. 협의해서 양도한 사람이 이렇게 양도했다가 이제 그 후에 대체 A 토지 팔고 B 토지 취득해서 대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얘는 얼마만 쓰면 된다고요? 협의 둘 그리고 대체 A 토지 B 토지 딱 둘 이런 식으로 요놈이 조금 어려웠을 건데 요거는 둘둘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요거 얼마? 2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4년. 요 4년은 그냥 쉬워집니다. 뭐 사업에 뭐 한다고요?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 용도가 이제 무슨 공공사업이 어쩌고 요건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아니 또 뭐 건전한 발전이 어쩌고 이런 소리 안 할 겁니다. 뭐 용도 구역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 근데 사업이 꼭 들어가. 뭐 복잡하게 볼 거 전혀 없습니다. 뭐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대요. 그리고 사업의 이용. 이렇게 이제 사업의 이용입니다. 사업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근데 사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4년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시군에서 사업을 사업 시행을 하던 사람이 사업에 이용을 하려고 토지를 취득을 하면은 4년은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5년입니다. 딱 두 개가 있을 건데, 먼저 첫 번째는 현상을 보존하기 위한, 이렇게 보존용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오래 보존해라. 5년 최대인데 5년 다 보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는 얼마다? 좀 길게 가라. 그죠? 요거는 5년이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이행강제금 정말 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란히 아마 이용 의무하고 그리고 실무 쪽에서는 이행강제금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뭐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은 너무 간단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행강제금인데 만약에 이용을 안 하면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해놓고 이용을 안 하면 바로 이용하라고 그래서 이용의 의무를 이제 부과합니다. 이용 안 했을 때입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팔아라 이렇게 처분 명령도 막 떨어진다는 겁니다. 처분 명령이 떨어지면서 안 팔면 그때는 이제 이행강제금 10% 안에서 바로 부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1번 보실까요? 만약에 이용을 안 하네요. 그러면 처분 명령이 떨어집니다. 처분 명령. 근데 우리 공법에서 농지법에서는 6개월 또 그런 게 정해져 6개월. 근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6개월 말고 3개월. 심하게 안 해봤는데 처분 명령이 떨어지면 3개월 안에 이렇게 3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안 팔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행강제금, 이렇게 이행강제금 이제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바로 부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과가 우리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바로 얼마? 10%. 여기는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 공시가액이 아닙니다. 취득가액에 얼마를요? 바로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나 먼저 아예 방치를 했을 때는 얼마? 요건 많이 안 해봤는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방치, 그래도 세라도 줬어요. 인데. 그 다음 이제 디귿번에 변경이용, 변경이용입니다. 변경해서 이용을 하더라. 그럼 여기 이제 뭐 5%도 나오고 7%도 나오고 10%도 나오고 우리 프린트에서 맨날 받고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에 하나 더, 나머지 이제 요 세 개가 아니면 기타는 얼마요? 라고 요 10% 낸데, 요 10% 낸데, 그래, 무슨 10% 나오고, 7% 나오고, 꼭 요거 내볼만 합니다. 다음 중에서 맞는 거 한번 찾아봐. 그래도 어렵습니다. 자, 신문 가서 바로 설명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꼭 별표처럼, 이런 식으로 아예 때립니다. 자, 먼저, 방치. 아예 안 쓴다는 겁니다. 집 짓는다고 하더니 저것이 정말 투기라는 겁니다. 집을 안 짓고 계속 놔두니 그럼 어떻게 된다고? 몇 퍼센트? 안 깎아줘. 그죠? 10%. 여기다가만 7이나 5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근데 세를 줬대요. 얼마래요? 7. 요건 7입니다. 7%. 그리고 변경 이용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집 짓는다고 하더니 어디 이상한 짓 하고 있네? 뭘 하긴 한다는 겁니다. 요거 얼마? 5. 그죠? 요 놈이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이용하니까입니다. 그러니까 남주는 세도 10%보다는 조금 더, 그죠? 여기는 5%보다는 좀 크다. 그 다음에 기타는 얼마래요? 기타는 이렇게 7처럼 보입니다. 얼마요? 요 놈이 어렵습니다. 7%. 그래도 여기다 7년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뭐 7년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5년이고. 근데 기타. 요 기타가 7처럼 보이잖아요. 7 이렇게. 기타 7. 뭐 얼마? 7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7년. 안 그러면 정말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10%가 돼요. 5%가 돼요. 아니요. 얼마? 7%. 기타니까 7%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정도에서 이제 이행강제가, 그 다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보실 것 같은데, 근데 요 정도까지도 일단은 뭐 크게 문제는 푸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이제 매수 청구하고 그 다음에 선매,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볼 건데 31번. 요런 게 정말 아주 시험 문제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건 별표 3개 정도 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딱 작년도 유사하게 이렇게 나왔었던 거. 작년도 문제 이제 속에 났으면 아주 좋았을 건데, 바로 그건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보고 계십니다. 먼저 31번씩가요. 설명이 돼 옳은 것을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정말 5일 후. 충격이 좀 심하니까 먼저 기업번 작년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올해는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꼭 그렇게 나올 겁니다. 먼저 허가구역 2년 하고 교도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거니까 공고하고 바로 효력 발생은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다 또 갑자기 7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자, 기업번 볼까요?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얼마요? 5일 후. 지금 5일 후가 맞습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 이렇게 나올 거니까 꼭 주시옵니다. 5일. 작년도에도 똑같이 나왔다. 옳은 거 찾아봐. 정말 옳은 거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업번 맞고요. 그리고 니은번 보시게요. 니은번. 요건 이제 작년도 문제 맞네요. 작년도 문제입니다. 니은번.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 경매는 안 받습니다. 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경매 경우는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규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꼭 줘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럼 공매는 적용됩니다. 공매는 적용되니까 괜히 또 경매만 그렇습니다. 경매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매는 3일 이상 유찰됐을 때 그때만 적용되지 않는데요.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 안 해놓으면 엄청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 해봤는데 공매는 적용되고 경매는 적용 안 돼. 경매. 거긴 아주 짧게 막 7일만 매각 결정기를 그때 언제 허가 받아 오겠냐고 합니다. 허가가 15일 만에 나오더만. 이러니까 받을 시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말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가 나올 겁니다. 디귿번 아까 몇 년이냐?
이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오래가면 이제 다른 문장 나와 있을 거예요. 뭐 편익이 나오든지 사업이 나오든지 현상이 나오든지 분명히 저건 나올 겁니다.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저기 거주용에다가 정신줄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외에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요. 저기 거주용이 갑자기 새가 안 나요. 여기다가 4년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2년 맞죠. 거주용 2년 맞아. 조금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 이제 안 그러면 나중에 매수 청구에 선매 들어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팔라고 막 처분명령도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1학년 일반에 제주도 있습니다. 디귿번 맞죠? 작년도 문제였는데 기억, 니은, 디귿까지는 맞았습니다. 근데 니을번 요건 문장이 좀 길었어도 상식적일 겁니다. 나 먼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입니다. 이행했을 때 그러면 한 2년은 이용은 여기 이제 의무 이행을 안 하다가 3년째부터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맞죠? 중지를 해야 되겠죠. 말 들으니까. 근데 요 뒤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여기까지 틀린 적 없는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를 했던 이행 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대요.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 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부과됐던 이행 강제금 뭐 한다? 징수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소리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 들은 후부터는 부과하면 안 되겠지만 그 전 거는 부과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걸 봐주게 되면 한 3년 동안 계속 버티다가 그 후에 말 들으면 그 전 거 안 받습니까? 말이 안 되지.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307페이지에서 이제 32번 답만 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그리고 토지 매매인데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우리 작년도 문제가 31번인데 저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안 나올 것 같더라고 상당히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번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이런 것도 오히려 판례에서는 우리 또 허가구역은 민법에서도 나옵니다. 허가 신청을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를 할 경우입니다. 허가구역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인데 그 효력이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허가구역 똑같습니다. 그냥 있다. 여기도 답을 물어주고 매도인은 빠져나올 수 있고 우리 매수인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약금 몰수 당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야, 똑같아요. 보통 매매가 똑같지 뭐 약정 효력이 없다. 효력 있다. 있다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에서도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인데 여기도 이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2번. 자, 제재 같은 건 정말 잘 해놨습니다. 1번은 맞는 것 같아요.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은 2년에 여기 이제 외국인이니까 2년에 2천 맞아요. 근데 자, 2번 보실까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았을 때에는 세 번째 줄로 바라보실까? 2년 이하의 징역은 맞죠? 좀 이따도 한번 써볼 건데 이제 얼마라고요? 2천 아니죠? 얼마요? 공시지가의 토지 가격의 30%입니다. 그러니까 벌금만 딱 다릅니다. 외국인은 2년 전년까지 하고 쌍욕을 날리는데, 근데 여기 내국인은 2년 전년은 안 해요. 여기입니다. 뭐라고요? 여기는 공시지가 토지 가격의 30% 벌금입니다. 30%. 우리 프론트머리도 꼭 있으니까, 자, 2번 아직 좀 안 해봤는데, 내국인 욕은 안 해. 쌍욕까지는 안 해요. 그럽니다. 2년만 하고 교도소 보내고, 저 뒤에는 30% 벌금입니다. 30%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여기도 제재 보니까, 허가 받은 걸 허가 취소, 허가 안 받았을 때가 2년입니다. 그리고 처분, 팔라고, 그리고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아까 이용하라고 했잖아. 팔라고 했잖아. 이런 명령을 일단 허가 받은 상태니까 얼마라고요? 여기다 2년 걸으면 안 됩니다. 1년. 그리고 1,000만 원. 하여튼 여기 허가에서는 2년하고 공시지가 30%하고 1학년 일반. 이 두 개의 제재 있는 거 꼭 한번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나왔네요. 4번. 토지 가액이 얼마? 10%. 아까 우리도 봤네요. 그리고 오려 10%, 7%, 5% 거기가 더 중요해. 그 다음 이제 당연히 그러겠죠. 불복하면은 시장 건수자한테 왜 그러냐고 이의제기할 수 당연히 있을 거고. 그래서 2번만 좀 틀렸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여기 뒤에 이제 여기서 309페이지도 그냥 봐도, 여기는 아주 간단하니까 한번 보고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4번 보시면 이제 여기는 벌칙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그 다음 이제 요 자진신고,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신고, 신고, 자진신고 같은 경우에 조금만 주의하실게요. 우리 자진신고에서는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짓 조장하고 거짓 요구입니다. 그 세 개가 이제 자진 신고했을 때는 바로 뭐 100% 다 깎아주거나 50% 깎아줘요. 자, 그런데 자, 우리 5번처럼 요 대금 작년도에 나왔었는데 돈 자료를 안 내거나 돈 외자료 안 냈을 때 그걸 자진신고,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 자진신고했을 때 감경 할까요 안 할까요? 감경 안 해요. 감경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신고, 그리고 거짓 요구, 그리고 거짓 조작, 그놈들만 여기는 자진신고했을 때 감경 면제하고, 아마 올해도 한 지문 정도는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딱 한 지문이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고 안 했다 하면 60일 이미 지나갔는데 거기서 또 와갖고 제가 신고를 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과태료 또 부과를 안 하면 다 신고 안 하고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 안 했다는 감경 없어, 면제 없어. 그 다음에 돈 자료, 돈 외자료 이런 것들은 없어. 거기는 자진신고 해도 감경 없습니다. 그것만 꼭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번 아까 봤었죠. 벌집. 그리고 3번 쪽으로 한번 할까요?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한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작년도에 나온 문장인데 아니다. 얼마? 거짓 신고 금액. 아까 금방 봤구만. 금액으로 5%, 100분의 5. 자, 금액으로 100분의 5. 자, 이런 것들 꼭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제재만 쭉 한번 봤었는데, 한번 정리는 꼭 해 놓으시야 됩니다. 제재가 전부는 아니래도 하나 정도는 나와. 한 지문 정도 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6번에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건데, 자, 먼저 4번 지문 오시면, 아까 1,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 만에 신고를 안 했대요. 이것도 물어볼 겁니다. 이제 작년도 이거 안 물어봤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 자진 신고를 하면은 과태료 감경 면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60일 아예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데 61일 만에 와고 제가요 신고를 안 했는데요. 그래봐 이제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감경 면제 할 수 없다. 저 1번은 신고하지 않았을 때니까 없다 하기입니다. 거짓 신고, 그 다음에 거짓 요구, 그리고 거짓 조작. 그 세 개만 바로 자진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4번도 틀렸고, 그리고 또 이제 37번 몇 번, 우리 딱 3세판 하면서 거기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7번.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여기도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쭉 한번 내려볼까요? 5번.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1년,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근데 2회 이상 아니었을 건데 2회 이상 말고 3회. 아직 안 해봤는데 3회 이상 과태료 감경 면제 받으면 또 감경 면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3회입니다. 3회. 그러니까 거기만 딱 숫자를 바꿔봤는데 이것도 괜찮아 보여요. 아직 기출문제 안 나왔는데 꼭 저렇게 숫자 바꾸니까 3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딱 3번부터는 과태료 감경, 아주 상습범. 여기는 감경 면제를 계속 받으면 계속 인정해주면 안 되니까 몇 번이라고요? 3번 이상. 우리 초과라고 해도 안 됩니다. 3번부터는 면제 아닌데 딱 2번까지는 면제가 되고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5번에서 그게 맞으면요 2번 이상이면 2번째부터는 면제가 없다. 그럼 넘어가잖아요. 여기입니다. 1번, 2번까지는 괜찮고 3번째부터는 면제 못 해준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실무 쪽을 볼 건데, 실무는 크게 볼만한 게 아예 없을 정도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묘지하고 확인 설명, 그 다음에 저 끝에 경매, 여기까지 해서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